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사회학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이원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 아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3년째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비대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저 또한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소정의 효과를 낳기를 서로 바라면서 수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과목은 사회학의 이해입니다. 그야말로 사회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치학은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비슷하게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사회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 구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번 강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회학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사회 구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강의에 앞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현실, 사회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 구조를 한번 보죠. 자, 어, 이게 1990년도니까 지금 32년 전 일이죠. 32년 전만이라도 대한민국의 교육 구조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이 저자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힘든 막노동과 가스통, 뭐 물수건을 배달을 하면서 서울법대에 수석 합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9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교육 구조는 신분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하여서 개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학을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2022년도 지금 개천에서도 지금도 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뭐 계속 해자되는 내용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몸소 그 사교육을 받고 자란 시대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는 조심스럽게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 자, 왜 3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구조는 신분 상승 역할을 했지만 왜 지금은 못했냐? 자, 사회학은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신분 상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좀 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극화 사회. 이건 뭐 또 빈익빈
부익부 사회, 뭐 2대8 사회, 지금은 뭐 1대9 사회, 중간층이 사라져가는 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중간층이 사라지고 부자와 빈자만 존재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양극화 사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서초동, 양재동의 주상복합은 뭐 고층의 주상복합과 옆에 판자촌이 공존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본 독식 사회, 그러니까 자본 중심 사회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회라는 얘기죠.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뭐 자세히는 읽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중요한 가치 척도와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 척도를 비교 대조했는데 대부분의 외국은 가족을 중요한 가치 척도로 봤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저기 뭐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죠.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그러한 그 조사를 했죠.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10억이라고 정도는 알고 있는데 10억을 줄 테니 3년간 교도소 생활을 갈 수 있겠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을 받고 교도소를 가겠다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죠. 돈이 중요한 사회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육 구조도 얘기했지만 뭐 이 좋은 대학은 좋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좀 암울하지만 이 돈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 아주 슬픈 현실은 르상티망. 우리가 2주 때 이제 니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비난과 불만, 원망이 많은 사회라는 얘기죠. 이게 르상티망 사회입니다. 이게 가장 뭐 묻지마 폭행, 이것도 르상티망의 하나의 그 원인으로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난, 분노, 뭐 원망이 상당히 많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뭐 술집에서 어깨 서로 이렇게 치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툭툭 저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조금 서로 이렇게 리쌍티망 사이니까 어깨 부딪혔다고 큰 싸움이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아래층에서 뭐야 소음 버렸다고 아주 뭐 또 큰 사건을 벌어지 이런 식으로 조그만 사건에다 불만이 많으니까 막 확 터지는 사회죠. 이게 르상티망 사회입니다. 르상티망 사회. 그러니까 이 비난 원망 이 르상티망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10%의 상층 계급이 정당성 있게 10%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사회가 안 되는데 부정적으로 10%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과 비난을 한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 부동산 투기, 낙하산 인사, 줄서기 이런 거를 통해서 10% 상승을 하니 거기에 하지 못한 경쟁적으로 그렇죠? 대등하게 경쟁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되지만 투기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뻥뻥 거리 사고 나는 투기를 못하니까 불만이 비난이 많은 거죠. 이게 르상티망 사회랍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암울하죠.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사회학을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사회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를 분석하고 이런 사회가 왜 되었나 원인을 규명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회학을 배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목 수에 있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사회학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 뭐 르상티망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 묻지마 폭행, 조그만 일에도 싸움이 나고 층간 소음했다고 해서 살인이 나고 이러한 것을 보니까 이건 르상티만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럼 왜 르상티만 사회 구조를 갖고 있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학은 이 사회 구조를 연구한 학문이다. 이 사회 구조는 우리한테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서 등장하고 우리의 행위를 유도하죠. 다시 얘기해서 자 구조조정 경쟁이라는 거. 저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구조조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현실 속에 있으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처럼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그 수동성적 역할을 하는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르상티만 사회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회예요. 분노 폭발하는 사회죠. 예?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사회고. 그러면 이 사회를 그대로 갖고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되죠.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니까 능동적이죠. 사회학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인 동시에 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회 구조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을 연구하는 그런 이 학과 분도 아니고 이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적 행위의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어떠한 사회로 갈 것인가 그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에센스해서 이번 학기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학기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추려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정치,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이제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장님 뭐 코끼리 만진다 그런 속담이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어, 어느 관점에서 접근에 따라서 그 사회 현상은 달리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과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보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사회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사회 구조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실라이트 밀지라는 분이 1960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서 자, 개인의 문제라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회 구조와 연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찾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 뭐
개인의 문제인데 가만 보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이것이 사회학의 주된 목적이요 사회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아이덴티티 정체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난하다, 빈곤하다, 싫죠? 저도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다 개인적인 문제죠. 그렇죠? 나태하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봤죠. 이전에 봤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사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은 뭐란 얘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사회 구조가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은 계속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조화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문제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봅시다. 2, 30억이죠. 서울에서 2, 30억 뭐 퍽하면 2, 30억이죠. 내가 평생 한만 노력해도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없으면은 20억을 모을 수가 없죠. 집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못 사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죠.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파트 폭등 때문에 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아파트 폭등을 가져온 경제 구조가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 구조를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못 산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던 것이 가만히 보면 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관계를 찾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이게 사회학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까 불신과 불만이 많은 사회다. 자, 그러니까 불평등,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르상티망 이 불평등한 사회가 됐을까? 분노의 사회가 됐을까?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사회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사회 자본 중에 이제 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신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개인 간의 신뢰, 개인 간의 믿음이고 사회 간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회 간의 신뢰는 뭐냐? 공정한 경쟁이죠. 어떠한 장을 뽑는데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장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매태 계속 반복되죠. 낙하산 인사, 정실주의가 계속해서 또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면은 또 비난의 대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정실 인사가, 낙하산 인사가요. 예?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가 사회자본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로서 이 사람이 올라가면은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르상티망 공정한 경쟁을 가져오지 않고 불신과 불만의 사회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과 불망이라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실주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는 정실주의를 버리고 낙하산 인사를 버리고 해야지만
이걸 못하고 계속 사회적 행위를 하니까 이것이 쌓여서 불신, 불만,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사회학은 이렇게 사회적 행위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이번 강의에서는 좀 더 좀 줄이고 사회 구조 중심으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완장이죠. 응?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제 시몬 비젠탈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만,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 학살범 정가 저기 범을 이제 어, 계속 추적해서 이제 이 아이만을 이제 구속시킨 그러한 유태인의 어떤 그 저기 추적자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아이만의 이제 재판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언급되는데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사회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이 이제 그 비젠탈에 의해서 이제 잡혀 들어왔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한나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유태인을 학살로 모은 사람들은 뭐 반사회성 인격 장애나 광신자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유태인을 학살장으로 몰았다는 얘기죠. 평범한 사람들.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냥 한 집안의 가정 남편이요 아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스러운 행동을 하냐 얘기죠. 악의 평범성이죠. 그건 바로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회 구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서 아까 우리가 사회학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그 뭐 말이 반복되지만 자, 이 과목의 강의 목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일대구 사회, 르상티망 사회, 그다음에 자본 중심 사회 여기에서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갈 것인가? 자, 이건 이제 에릭 프롬의 이제 건전한 사회에서 근데 이분은 그런 것을 줘요.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이 태어난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층간 소음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행위를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건강한 사회에서 건전한 사람이 나온다.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 사회 구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갈 것인가 여러분이나 나나 한번 고민을 하면 그러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교재는 제가 이제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사회학 이렇게 들으면서 시라버스에서 봤지만 교재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는 구매할 필요가 없고 모든 강의는 강의안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읽을 권리로 뭐 도서관에서 빌리시든가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읽어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꼭 여기 말고 다른 책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는 구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읽을 거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석은 이제 학교 기본 출석이 20점이죠. 자, 퀴즈 10점, 리프렉션 노트 10점, 그다음 중간 기말 각각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옆 10회 냅니다. 그러니까 5문항, 1회 낼 때마다 5문항, 그러니까 한 문항당 0.2. 그러니까 0점이니까 5문항이니까 1점이죠. 1점에서 10회 내니까 10점.
그렇죠? 10점. 그 퀴즈입니다. 다섯 문항을 내고 자, 리프렉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자, 리프렉션은 질적 평가입니다. 이것도 1점당 10회를 냅니다. 그래서 형식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의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오늘 강의하면서 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나의 탓도 있지만 사회 구조의 탓이 더 크다. 뭐 좀 인상 받았다. 그 인상적인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 대한민국 이런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르상티망 사회 구조이니까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가 이해하지 이해를 지식을 전달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점 등등을 총망라해서 야 200글자, 그러니까 200단어가 아닙니다. 200글자니까 A4 용지 한 반 정도. 그건 뭐 그 이상도 되고 한 장 이상은 넘어가서 안 되고 반 정도 작성해서 10회 올려서 각각 1점, 10점 만점으로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간 기말 각 30점. 자, 사지선답식 객관식 단답형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선답식 객관식과 단답형을 혼합해서 30문항을 내 가지고 30점 만점으로서 각각 60점. 그다음에 출석 20점, 리프렉션 10점, 퀴즈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평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상대 평가라는 거죠. 이제 절대 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전번 학기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번 학기 참 미안한 학생이 저가 아직도 저기 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A를 줘야 되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상대 평가 때문에 A를 못 받았어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평가가 이렇게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하여튼 이 상대 평가로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 본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썩은 사과와 썩은 사과 상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아예 썩은이라고 적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썩은 사과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썩은 사과 썩은 사 썩은 사과 상자. 자, 이 얘기는 뭐냐? 사과가 썩어서 사과 상자가 썩었냐? 사과 상자가 썩어서 사과가 썩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냐?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나? 자, 이런 문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각각 그 뭐랄까 그 섹션별로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과가 썩어서 사과 상자가 썩었는지 사과 상자가 썩어서 그 안에 있는 사과가 썩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제 들었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최상적으로 선택하였고 저는 이 최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선택한 과목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인파워 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과목으로 선택됐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노력은 아까도 했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SNS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2차 시는 강의 계획서대로 현대성, 2주는 탈현대성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자 2차 시 현대성의 이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